KB증권 마블랜드 트라이브의 하우성 상무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B증권의 하우서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저희 마블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저희 대표님께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주제 내용이 그 플랫폼의 혁신, 그다음에 이 MZ 세대들을 우리가 어떻게 마케팅 해가지고 금융 쪽으로 이제 끌어올 것이냐가 이제 주제이기 때문에 저는 요 주제에 좀 맞춰가지고 기존의 금융회사 입장에서 MZ 세대들을 어떻게 마케팅할 것인지 저희 회사의 고민과 이제 저희 본부의 고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이제 마블 미니라는 걸 저희가 런칭을 했는데 그 새로운 플랫폼을 기반으로 저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고객들을 접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케팅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제 소개를 간략하게 좀 드려야지만 저희가 이제 그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 제 소개를 간략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금융회사 출신은 아니고요. 2019년에 KB증권으로 이직을 해서 지금 이제 3년째 근무를 하고 있고 KB증권에 오기 전에는 네이버 쇼핑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베이라고 칭하는 옥션즈 마켓에 있었고 11번가에 있다가 이제 금융회사 아주 우연치 않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금융회사에 와서 IT 쪽에서 약 한 20년 가까이 근무를 하다가 이제 금융회사에 와서 느꼈던 점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플랫폼도 좀 새로 기획도 하고 마케팅 플랜도 좀 새로 만들고 MZ 세대들을 공략하는 마케팅 방법도 좀 새롭게 고민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증권 쪽을 말씀드리기 전에 온라인 쪽을 잠깐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까 저희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온라인 쪽이 조금 그 혁신, IT 쪽의 변화 이런 게 좀 빨랐었거든요. 일반적인 타 카테고리보다. 그랬던 이유는 사실 돈이 굉장히 처음부터 빨리 오고 가는 것들이 인터넷상에서 쇼핑이 가장 빨랐기 때문에 그런데 쇼핑도 보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해갑니다. 처음에 보시게 되면 이제 쇼핑의 시작은 인터넷 쇼핑의 시작이 용산 전자상가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용산 전자상가에서 뭐 컴퓨터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인터넷상에서 거래가 되면서 이제 쇼핑몰이 출발을 하게 되죠. 저게 이제 1998년 뭐 99년 요때 시작이 되는 거고요. 맨날 이제 그 정형 제품만 팔릴 줄 알았던 인터넷상에서 조금 변화가 온 게 이제 동대문 상품들이 인터넷 쪽에 들어오면서 획기적으로 변화가 옵니다. 이게 이제 컴퓨터 부품 팔리다가 옷 팔리는 게 무슨 변화가 오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인터넷상에서 보면 여자분들이 이제 대거 인터넷으로 들어온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주로 그 컴퓨터 부품을 사고 뭐 휴대폰을 사는 남성분들이 대부분 인터넷 쇼핑몰 유저였지만 동대문 쇼핑몰이 인터넷 쪽에 딱 들어오면서 젊은 여성층이 인터넷 쇼핑몰 고객으로 확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인터넷 쇼핑몰 입장에서는 이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그다음부터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고민을 못 했었거든요. 여성 고객들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리텐션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못 했었는데 동대문이 들어오면서 고민을 하게 됐고 오프라인의 백화점들은 사실은 뭐 백화점 상품들은 백화점에서 팔리겠지 온라인에서 이게 설마 팔리겠습니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동대문 쇼핑몰이 장사가 너무 잘 되기 시작하니까 할 수 없이 브랜드 패션들도 이제 온라인으로 쏙쏙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백화점들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2000년, 2010년 요때부터 이제 온라인 쇼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온라인 가이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식품 카테고리의 고객을 확보만 하면 이건 다 먹을 수 있는데 고객들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식품은 365일 구매를 하는 거고 반복적으로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고객을 항상 우리 사이트에 잡고 있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카테고리 때문에 식품을 자주 사는 고객들 그게 사실은 전 국민이죠. 식품을 안 사시는 고객들이 없을 테니까. 그건 뭐 오프라인에 사느냐 온라인에 사느냐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식품 고객들을 우리가 잡을 수만 있으면 이거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식품을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팔아봤는데 사실 잘 안 팔렸어요.
뭐 냉장식품, 냉동식품 배송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물류 코스트나 이런 것도 나오지 않고 그런데 갑자기 쿠팡이 나타나서 새벽 배송을 시작하게 되면서 쿠팡의 기업 가치가 잘 아시겠지만 100조짜리까지 이제 올라가게 된 게 혁신적인 새벽 배송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뭐가 혁신일까? 근데 사실은 식품 카테고리를 쿠팡이 잡으면서 쿠팡의 기업 가치가 올라가게 된 게 이제 ROI라고 하죠. 고객당 LTV라고도 하고 고객당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쿠팡의 인당 가치는 타 쇼핑몰의 인당 가치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모든 커머스가 다 온라인으로 집중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의도 현대백화점이 딱 오픈되면서 오프라인도 다시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이제 고객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현대백화점이 여의도에 열면서 핵심은 뭐였냐면 식품관이었습니다. 지하의 식품관. 사람들이 이제는 그냥 단순히 옷 사고 생활용품 사러 백화점에 오는 게 아니고 맛있는 거 먹고 즐기러 쇼핑몰에 오는 그런 컨셉으로 이제 사람들이 바뀌게 되면서 그 여의도 현대백화점에서 이게 뭐 성공했다 뭐 이게 아직은 성공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오프라인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 거죠. 이 측면을 저희가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 금융도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금융도 쇼핑처럼 이제 뭔가 변화를 가져갈 텐데 이 변화가 갑자기 확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몰도 이런 변곡점들이 있었는데 이런 변곡점들에 따라서 고객이 확대되고 서비스가 바뀌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빨리 가면 고객들이 따라오지 못하거든요. 관심도 안 가지고. 그럼 너무 빨리 하면 또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고점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인터넷 쇼핑몰이 발전을 해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증권사에 이제 제가 와가지고 증권 플랫폼을 바라보니까 이 증권 하시는 분들은 2000년대 초반에는 제가 아주 그 증권에 관심이 전혀 없을 때 옛날에 증권사 가가지고 이렇게 그 열심히 써가지고 종이에 써가지고 창구에 내면은 창구에서 이제 주문을 넣어주는 사람이 친한 사람 좀 빨리 넣어주고 안 친한 사람 잘 안 넣어주고 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터넷 쪽이 되면서 HTS라는 게 생겼고 HTS를 통해서 고객들이 이제 스스로 주식을 주문하고 자기 주식에 대해서 주문하고 뭐 팔고 이런 것들을 자기가 관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2000년 초반에 이제 HTS가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조금 변화가 생겼고 오프라인 영업점도 점점 힘들어졌는데 2008년에 이제 리먼 사태가 딱 일어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는 금융은 굉장히 위험한 거야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죠. 저거 잘못하면 나 큰일 나. 이런 생각을 심어주게 되면서 제가 알기로 고객들이 굉장히 안전자산 쪽으로 돌아서게 되고 더 이상 주식이랑 이런 쪽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카테고리가 아닌 주식은 맨날 하시는 분들만 하시는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하시거나 아니면 맨날 그냥 주식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우리 일반 대중이 하는 그런 카테고리가 아니었던 거죠.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영화도 있지만 빅쇼트나 이제 돈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증권회사 저는 뭐 증권회사 출신이 아니라 좀 그렇긴 하지만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증권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되게 다 나쁜 분들이에요. 맨날 돈만 쫓고 막 사기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일반 대중들의 돈을 막 이렇게 뺏어가고 막 이렇게 되게 나쁜 인식이 항상 증권회사를 따라다녔거든요. 영화가 됐던 책이 됐던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은 이 주식을 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 안 좋은 거, 나쁜 거라고는 생각이 요즘 분들한테 많은 머릿속에 아마 박혀 있는 것도 있고 자기 머릿속에 주식이 안 좋고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좋게 얘기를 하지 않고 좋게 포장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인식을 못 갖고 있었는데 그 최근에 이제 뭐 그 동학 사태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고객들이 주식 쪽으로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게 뭐 사실 뭐 저는 정부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크게 할 말은 없지만 사실은 고객들이 왜 이렇게 주식 쪽으로 많이 들어오게 됐을까? 근데 뭐 물론 은행의 저금리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냥 주식을 하지 않던 제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진 거고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금융 투자밖에 없다.
나는 여기서밖에 이제 더 이상 뭐 할 게 없다라는 생각이 점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고객들이 이제 주식으로 좀 그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KB증권에서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막 젊은 친구들이 막 증권회사에 막 새로 막 고객으로 막 들어올 때 증권회사 보시면 되게 평균 연령이 저희 회사가 48세입니다. 회사 전체 평균 연령이 48세인데 그러니까 뭐 회사를 한 30년씩 증권회사 한 30년씩 다니신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야, 하상무, 이게 주식이 원래 올랐다 떨어졌다 해. 그래서 고객이 늘었다 줄었다 해. 근데 보통 한번 딱 늘면 한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그냥 조용해져.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1년 사이에 바짝 우리가 뭘 해야 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후로 지금 1년 한 반이 지났는데도 열기가 별로 사그라들지 않고 있고 주식으로 들어오는 젊은 층의 인구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관심을 계속 갖고 있고 제가 느끼는 것 중에 굉장히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50대인데 저희 때 제 친구들을 보게 되면 항상 주식할 때 제가 증권회사 다 들어갔다 그러니까 저한테 주식 뭐 사야 돼를 주로 물어보고 어, 어떤 거 사야 돼? 뭐 이런 거 종목을 주로 물어보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 주식하는 거 보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으면서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요즘에 20, 30대 분들은 조금 기성세대 옛날에 주식을 하시던 기성세대들하고는 접근하는 방식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시고 그냥 누가 친구가 이거 샀다 그래서 그냥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거를 갖다가 잘 판단을 해서 따라 들어가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저희 KB증권 입장에서 이제 프라임클럽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프라임클럽이라는 서비스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증권회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전에 지점에서 이제 계좌를 만들으셨던 분들이 있고 아까 전장에서 나왔던 대로 2016년에 처음으로 이제 비대면으로 주식 계좌를 그냥 모바일로 계좌를 만들 수 있었는데 모바일로 주식 계좌를 만드신 분들이 지점에 가면은 상담도 못 받으시고 고객으로 대접을 못 받으세요. 왜냐하면 증권회사는 철저하게 인센티브 구조이기 때문에 내 고객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를 안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대면으로 고객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주식 투자 인구가 저희가 이제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추정상으로 보면 약 1,000만에서 1,100만까지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최근 1년 반간 늘어난 고객이 약 500에서 600만 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 500에서 600만 분 정도가 아무런 그 전문가의 혹은 뭐 금융회사에 다니신 분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직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투자하셔야 되는 구조죠. 그래서 저희 프라임 클럽은 그런 분들을 비대면상으로 상담해주고 관리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작년 초에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저희가 좀 보게 되면 우리나라 이쯤 이제 해외 사례도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주식에만 관심을 갖고 계세요. 대부분 젊은 분들이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뭐 금융상품이라든지 혹은 내 총 자산에 대해서 자산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접근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일단 관심도 없으시고 잘 모르세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프라임 클럽을 처음에 지금은 주식을 관리해드리고 주식을 상담해드리는 서비스로 가지만 이제 점점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해외처럼. 해외 이제 선도 사례들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당연히 저희보다 이제 좀 선진국이었고 이 금융 쪽에 그 여러 가지 산업이 빨리 발전했기 때문에 이 자산 관리라는 컨셉이 아주 오래전부터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뭐 단순히 주식을 사고 파는 서비스가 아니고 고객이 어떤 목적성 자금을 마련한다거나 고객의 그 연금을 만들도록 만들어준다거나 아니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금융 쪽 계신 분들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그 고객의 어떤 전체적인 목적하에 혹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들이 해외에는 많이 발전을 했고 우리나라하고 또 하나 틀린 점은 해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금융회사들을 일반 고객들이 믿고 맡긴다는 거고 우리나라는 믿고 맡기는 거에 아직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가지고 아직 우리나라는 이런 서비스들이 발전을 못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서비스 쪽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진짜 우리나라는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대단한 게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선진국이고 뭐 학벌 좋은 사람들도 많다고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아웃소싱, 그러니까 내가 잘 못하는 거는 남한테 맡긴다라는 문화가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 아웃소싱, 그러니까 내 거를 누구한테 맡긴다는 게 아직 조금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웃소싱이라는 문화 자체도 기업 간의 아웃소싱도 저희 나라는 좀 천천히 들어왔고 아직 그렇게 활성화가 많이 안 되고 있고 지금은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내 자산을 누구한테 맡겨서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한다. 이거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익숙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산관리 시장으로 가기는 갈 건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에임이라는 서비스도 나오곤 했지만 이 에임이 아직까지 그렇게 성장은 못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아직까지 믿고 맡기기에는 조금 불안하다. 이런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프라임 클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객들의 주식 자산에 대해서 상담해주고 관리해주는 그런 서비스뿐만 아니고 핵심적인 서비스는 컨텐츠를 제공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고객들이 이제 주식을 뭐 관리하시고 뭐 약정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각종 컨텐츠, 뭐 오전 시황, 마감 시황, 각종 주식에 대한 뭐 방송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그것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플랫폼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마블 미니를 저희가 처음에 만들 때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 금융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 나 금융 주식 이런 거 안 하다가 주식 붐이 들어가지고 주식에 들어왔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 너무 어렵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굉장히 쉽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또 쉽게 만들면 이게 쉬운 게 사실 정답이 아니거든요. 정답이 아니고 쉬운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고객들이 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이 고객들의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을 잘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플랫폼에서 적정선으로 보여주느냐. 요게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고객님들은 정말 고수시라서 뭐 차트를 정말 뭐 이렇게 막 선을 그어서 뭐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또 어떤 고객님들은 봉 차트 자체를 이해 못 하시는 고객님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에서 고객님들한테 적절하게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느냐. 이제 저희는 이 부분에 좀 그 중점을 두고 서비스를 좀 했고요. 사실 이제 KB증권이 핀테크 기업은 아니고 대기업 측면에서 보면 대기업 저는 이제 대기업 임직원 입장에서 제일 힘든 건 대표님이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제일 힘듭니다. 야, 내 친구가 그러는데 이거 안 좋대. 이거 불편하대. 이런 게 사실 제일 힘들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MZ 세대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을 처음에는 좀 낮게, 그 다음엔 조금 높게 이게 스텝성으로 좀 올라가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요즘 이제 MZ 세대들뿐만 아니고 이제 20, 30대 분들이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 게임에서 어떤 퀘스트를 주고 퀘스트를 달성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고객들한테 어떤 목표를 부여해주고 이거를 하시면 어떤 혜택을 드려요. 근데 그 혜택이 무슨 상품권 주고 커피 주고 이런 게 아니고 시각적인 보상, 심리적인 보상에 대해서 더 만족스러워 한다는 거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래서 내가 스타벅스 커피 뭐 기프티콘 하나 받는 것보다는 심리적인 보상, 그게 사실 게임에서 심리적인 보상을 굉장히 많이 주면서 그게 사실 뭐 몇 억, 몇 천만 원씩 게임에 쓰게 되는 건데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 굉장히 고민을 해서 젊은 친구들한테 혹은 그 금융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퀘스트 형태의 목표를 부여하고 그 목표를 조금씩 달성해 가면 금융을 이해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저희가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뭐 그 커피 한 잔 값으로 투자할 수 있게끔 커피 내가 커피 한 잔 5천 원으로 살 수 있는 주식도 알려드리고 커피 한 잔 값으로 이제 우리 쪽에 오픈 뱅킹을 통해 가지고 돈을 집어넣는 방법, 그다음에 구매하는 방법을 게임의 퀘스트를 풀어나가듯이 그렇게 좀 저희가 좀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렇게 들어온 고객들을 마케팅 입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른 증권사나 혹은 요즘에 굉장히 잘하고 있는 핀테크 업체들하고 차별화할 것인가가 사실 저희의 이제 그 핵심적인 주제인데 어떻게 차별을 할까? IT 기반의 핀테크 기업들은 우리보다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그다음에 젊은 친구들에게 맞금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드는 기술도 굉장히 뛰어나고 반면에 이제 우리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좀 속도도 느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연령층이 많다 보니까 높다 보니까 그 젊은 친구들을 우리가 획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법도 좀 그들에 비해서 좀 부족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는 사실 두 가지 측면에서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일단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책임감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자. 그냥 단순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인기에 영합하는 정보가 아니고 좀 책임감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고 오프라인 기업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아까 프라임을 이용한 여러 가지 상담, 코칭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자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KB금융의 어떤 안정적인 브랜드를 통한 어떤 고객에 대한 안정성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극단적인 변화를 추진하면 사실 고객이 못 따라올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그게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안정적인 환경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조금씩 안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가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시간상 저희가 이제 마지막 장인데 사실 이 장이 저희 그 KB증권의 핵심 장표입니다. 그 앞에서 쭉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2000년 초반부터 HTS를 쓰면서 주식 거래를 해오신 분들은 지금 현재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MTS, 모바일 MTS가 사실 HTS를 모바일로 그대로 옮겨 놓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근데 한 10년, 20년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오신 분들은 그게 너무 편하고 익숙하고 좋으세요. 여기서 조금 우리가 기능을 빼거나 화면을 바꾸면 엄청난 전화가 옵니다. 이걸 왜 뺐냐, 이걸 왜 없앴냐, 이거 화면이 바뀌어서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엄청난 항의들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항의를 하시는 고객님들이 우리나라 전체 주식 인구 한 1000에서 1100만 중에서 한 300에서 40만 고객님들이 그렇게 이제 예전의 툴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져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 입장에서는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맞게끔 NTS를 혁신적으로 뭔가 바꾸고 싶은데 그렇게 바꾸면 기존 고객님들이 너무 이제 불편해하시고 화를 내시니까 이 투트랙으로 가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저희 마블은 그대로 내비두고 기존 고객님들이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조금씩 기능을 개선해 나가고 젊은 친구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 친구들에게 맞는 마블 미니라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하려는 게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펴보면 주식 예전에 이제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그 굉장히 유니콘으로 성장하고 있는 앱 중에 하나가 여관 예약으로 시작해가지고 요즘에는 종합 엔터테인먼트로 커진 앱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 증권 입장에서 증권 회사가 지금 그냥 단순하게 주식 거래를 하고 있지만 그냥 주식 거래만 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산 관리 시장으로 확장을 할 거고 자산 관리 시장으로 확장을 하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생활 플랫폼으로도 우리도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다. 근데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 고객들을 우리 플랫폼에 충성도 있게 만들어 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 마블 미니에 대한 간략한 그 소개와 KB증권의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